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돈을 안 갚아도 사기죄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사기죄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그런데 돈을 빌리고도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못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에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해야 되고, 그 기망행위 당시에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훈 변호사님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몰랐네. 부유한 우리 훈 변호사님한테 제가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돼서 이 잔금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1억만 좀 빨리 빌려달라. 그럼 뭐 바로 1억을. 바로 꺼내서 제가 무이자로. 그렇죠. 무이자로? 아니, 고의자로. 고의자로 무이자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고의자로 제가 돈을 빌려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바로 도박장으로 가죠. 그래서 도박으로 이제 유흥비로 탕진을 다 하고요. 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없죠.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두 달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옵니다. 네. 훈 변호사님이 저를 고소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도박비로 쓸 요량으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거죠.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돈을 빌려줬고, 청약을 위해서 돈을 실제로 썼는데 막상 갚을 때가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일을 해서 갚으려고 그랬는데 영업이 막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실제로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로 빌렸고, 그리고 빌린 돈을 용도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좀 어렵네요, 변호사님. 그 네. 당시에 빌릴 당시에 내가 갚을 의사만 있었다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혹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에 어떤 경제 사정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봅니다. 그럼 제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뭐 훈 변호사님처럼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월급도 받아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을 이제 갚아야 될 시기가 왔어요. 이제 고이자를 붙이셨지만 갚아야 될 시기가 왔는데 갑자기 제가 뭐 변호사 그만뒀어요. 잘렸어요. 못 잘렸어요. 그래요? 잘리고 제가 막 갑자기 알거지가 됐어요. 네. 그러면 못 갚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사기죄로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사람 계좌 내역을 싹 조회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전부터 자꾸 이상한 업체에 돈이 새어나가요. 딱 봐도 이거는 불법 사설 스포츠 뭐 도박 이런 업체에 계속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는 거죠. 아, 이 사람 도박 자금 필요해서 처음부터 분양대금이라고 사기를 치고 돈을 빌렸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망의 고의는 단순히 이 사람의 뭔가의 이제 내심의 생각을 뭐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증거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런데 실무상으로 차용금 사기는 성립이 좀 어렵잖아요, 변호사님. 맞아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많이 합니다. 형사 고소를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제 부분은, 차용금 사기로 우리가 민사 소송을 걸어도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나 그냥 능력이 안 되니까 못 갚는다, 나중에 뭐 이자를 뭐 내겠다, 혹은 파산을 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배째를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민사소송 한 번 하면 막 많게는 막 몇 년씩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사고소를 해버리면 어쨌든 범죄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빌린 사람이 쫄립니다. 네, 마음이 쫄려요. 그 수사기관에서 다 알아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계좌 대고 다 찾아주고 증거를 다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준 건 아니지만 뭐 고소가 들어왔으니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돈을 다시 변제받을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고소가 들어오면은 합의가 들어오죠. 그렇죠. 네. 이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빨리 변제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합의금을 내고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다 보니까 차용금 사기, 그러니까 민사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일부러 형사사건으로 많이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사적인 분쟁에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당연히 고소를 해야겠지만, 명백히 사기가 아닌 그냥 민사 일반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정작 그 시간에 다른 중요한 범죄의 수사를 수사기관이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소를 남발하지 않도록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 이지은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